자, 3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계시는 한 아버님의 제보입니다, 박 변호사님. 예. 자, 아들이 뇌종양, 양성 뇌종양입니다. 종양을 앓고 있어가지고 생후 6개월부터 꾸준히 약을 이제 먹고 있었고요. 집 근처에 있는 어린이집에 지금 다녔었는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왔는데 하원을 했는데 뺨에 저렇게 빨간 손자국이 좀 발견이 된 것 같습니다. 당연히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 상처 뭐냐고 뭐야 이거? 원장 하나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거 놀다가 다친 거 잘 모르겠다 얘기했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CCTV 설치 의무가 있잖아요. 예. CCTV 좀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원장이 CCTV 너 본다면 우리 못 믿는 거니까 그만두는 걸로 알겠다라고 뭘 그만둬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어. 그러면서 지금 담임 보육교사도 없고 또 다른 학부모들도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까지 CCTV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자, CCTV 보여달라고 했더니 이거 보시면 여기 그만둘 각오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 뭔가 뭐 굳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있나요? 네, 이 담당 보육교사 역시도 보면 안 좋을 수 있다면서 제보자를 만류했다고 합니다. 오히려 갈수록 의심이 커져서 끝까지 보여달라고 했다고 하고요. 아이가 볼에 상처가 난 날에 CCTV 영상을 보고는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는데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보육교사가 아이에게 감기약을 먹이려고 하는 장면인데요. 먹기 불편한 듯이 고개를 돌리니까 물티슈를 뽑아들더니 이렇게 그대로 얼굴을 가격을 합니다. 얼굴을 닦아주는 척하면서 계속 머리를 이렇게 아이고. 밀치는데요. 그때마다 아이가 뒤로 나자빠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시 한번 약을 먹이는데 아이가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아예 끌어다가 눕혀서 강제로 약을 밀어 넣습니다. 약을 다 먹은 아이가 눈물을 흘리니까요. 거칠게 얼굴을 닦아주다가 다시 강하게 이렇게 밀칩니다. 뒤로 밀려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장면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육 교사에게 왜 저렇게 했는지 물었더니 이 약을 먹이다가 힘 조절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뇌 종양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 3살짜리. 근데 교수님, 머리를 저렇게 건드리고 있어요. 지금 이제 뇌종양 걸린 애 머리 때리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부모 같은 경우는 그 영상을 갖다 보고 그야말로 피가 거꾸로 솟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실제로 처음 이제 이 뇌종양 받을 때 지금 그 아이를 맡길 때 얘가 뇌종양에 지금 있으니까 머리 충격하지 않도록 좀 잘 좀 돌봐주세요라고 특별히 부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육교사가 아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런 식으로 아이 머리를 갖다 3개 때리고 난 뒤에 뭐 약을 먹이다가 힘 조절이 안 됐다고요? 정말 정말 이유치고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이유인데 그리고 이 어린이집 원장은 한술 더 떠요. 벽에 3개 부딪히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벽에는 스펀지가 부착이 돼 있어 괜찮다. 이게 말입니까?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아이 부모가 화를 내니까 그때서야 곧 어린이집 평가가 있는데 알려지면 큰일 나니까 제발 한번 봐달라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고 하니까 자신들이 확실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자, 박 교수님, 저희가 이제 항상 저런 사건을 접하면 과연 이게 처음일까라는 의구심을 갖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예상은 빗나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이제 신고를 했다니 경찰이 4개월치의 CCTV를 분석을 했는데 이 아이 말고도 2살짜리 여자아이도 또 같이 학대를 했고 그 횟수는 26회, 4개월 동안 26회나 일어났어요. 아이를 때리거나 꼬집는 일은 다반사였고 머리를 잡아 흔들기도 하고 심지어 빵을 강제로 막 먹이려고 입안으로 이렇게 밀어 넣습니다. 이러다가 2살짜리 애가 빵을 못 먹겠다고 질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 2살짜리 여자애와 오늘 이 뇌종양이 걸렸는 이 아이 왜 둘만 특히 학대를 했을까라고 추측을 해보면 일단 2살짜리 여자아이는 유일한 여자아이고 가장 어려서 아직 말을 못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보자의 이 3살 아이도 역시 말을 좀 잘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아이를 골라서 이렇게 학대를 한 거죠. 이 보육교사 지금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송치됐고요.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감독 소홀이 입증되지 않아서 무혐의 처분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이 3살 남아의 아버님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뭔가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얘기 들어보시죠. 그 사건 범죄사실 일람표를 써있는 거 봐주시면은 사건 일어난 날만 키즈노트를 되게 잘 써줘요. 일단 가해자가 만약에 그날 아이를 때렸습니다. 키즈노트에다가는 아이가 오늘 신나게 잘 놀았는데 뛰어놀다가 의자 모서리에 찍혀가지고 상처가 나서 울었어요. 막 이런 식으로 키즈노트 써주거나 거기 보면은 숨을 못 쉴 정도로 빵을 먹이는 가정이 적혀 있는데 그날 키즈노트에는 아이가 빵을 먹기 싫어했는데 그래도 잘 참고 먹어서 너무 이뻤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자, 이건 정말 딱 들어도 알죠. 스스로 찔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만 유독 뭐 미주알 고주알만 없는 얘기 막 쓰면서 말이죠. 어? 네, 피해 아동 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범죄 알림표를 받고 비교해 보니까 보육교사가 학대한 날에 키즈노트에는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다, 못 보는 사이에 친구랑 부딪혔다 이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2살 아이도 옆구리에 상처가 난 채로 온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노트 내용은 더 정성스럽게 써줘서 당연히 부모들은 아이가 잘 지낸다고 믿었고 상처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보육교사는 범행이 밝혀진 이후에 아이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힘들어서 그랬다면서 죄송하다는 뜻을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정작 검찰로 송치되고 나서는 나도 피해자다. 원장이 스트레스를 주고 아이들이 힘들게 해서 나도 모르게 그랬다. 이렇게 변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피해 아동 부모들로부터 이미 용서를 받았다면서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용서를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피해 아동 부모님들은 지금 심리 치료를 받고 계신데요. 약도 드신답니다. 하지만 가장 지금 힘든 건 당연히 학대당한 아이들이겠죠.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살려주세요. 자, 저희가 또 다른 피해를 당했던 2살 여자아이 어머니하고 연락이 닿았는데요. 어머니 얘기 들어보시죠. 그 아동학대 사건이 있고 나서 어린이집 그만두고 이제 다른 어린이집을 바로 옮기면서부터 이제 말이 바로 터졌거든요. 가끔씩 이제 상황을 보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어린이집에서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배운 말을 이제 한다고 생각을 또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심리치료사분 말께서는 그게 그 개월수에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이제 말씀을 또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와서 보니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영향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예단은 않겠습니다만 저게 정말 저것 때문이라면 세상에 박 교수님 생각해 2살짜리 진짜 말도 지금 못 배우는 애가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어? 네, 좀 일상적이지 않죠. 왜냐하면 아동학대가 집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살려주세요 뭐 이런 말을 쓸 일은 별로 없었을 것 같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놀이치료나 미술치료 이런 것들로 그 아이들의 심리 상태나 또는 배운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쉬운데 지금 보니까 이제 상담 치료 중에서 아이가 이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지금 많이 쓰고 그다음에 이제 와서 2살이었으니까 말이 이제야 트였는데 이제 와서는 이제 막 더 불안해하고 살려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고 눈치를 많이 보는 걸 봐서 아마도 예전의 기억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고 또 이제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뇌종양이 있는 3살 아이의 경우에는 그래도 다행히 검사를 했더니 뇌에는 이제 이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혼내면 구석으로 막 가서 웅크려 있거나 뭐 이게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어린이집 근처로 가고 싶지 않고 또 그 근처에 어린이집에 가면 그 어린이집을 막 째려본대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 3살 남아 그리고 2살 여아 이 두 아이의 보호자분들이 방송을 통해서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십니다. 들어보시죠. 진짜 그냥 머리 충격만 안 가게 도와주세요. 그거 하나만 있으면 됐거든요. 애가 맞으면서 뒤로 날아갈 정도로 맞는 거 보고도 진짜 저희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꼭 그분이 자기 잘못을 확실하게 알고 좀 엄벌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저희는 우선 지금 8월 초쯤에 저희 지인들과 이제 저희 가족들께 써주시는 이제 타운들 변호사를 통해서 이제 검찰로 낼 거거든요. 저희는 이제 딱 하나예요. 그냥 엄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행동하셨다는 것만큼 너무 저희는 그냥 처벌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뭐 대부분의 보육교사 선생님들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시죠. 하지만 일부가 항상 이렇습니다. 자, 오 교수님, 그런데 이 가해 보육교사 지금 아주 참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평온한 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이제 해외여행을 다녀온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런 거라든가 자기 그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그런 모습 이런 걸 SNS에다 전부 다 올려놓고 있는데 뭐 남에게 자기가 잘 나가는 거 보여주고 싶은 거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뭔가 내세우려고 하는 거 욕구는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럴 때가 아니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개념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피해자 가족들이 봤을 때 이게 더 어떻게 보면 분노를 갖다가 북돋은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보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직도 아이들 심리 치료 다니면서 겨우 지금 잠들고 있는데 본인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절대 합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엄벌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데 이 아동학대 같은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직도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켜보죠.